예, 교육백과사전 10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백과사전은 교육 콘텐츠 중심으로 우리 사회 중요한 현안들도 함께 다뤄보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들 모셨습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탄핵 집회에 요즘에 2030 네. 특히 또 10대들까지 참여하는데 응원봉 세대가 출연해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탄핵의 주인공들인데 그래서 오늘은 소중한 우리 남녀 두 분의 청년들, 대학생들 모시고 오늘 진행할까 합니다. 먼저 늘 함께 이 자리 지켜주고 계시는 성기선 교수님 자리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기선입니다. 자, 그리고 이름이 외자입니다. 네. 외자. 나 이런 이름 처음 들어보는데 오늘 두 분 다 이름이 한 번 들으면 절대 까먹을 수 없는 분들입니다. 자, 광운대 3학년 재학 중인 차원 학생 모셨습니다. 네, 교육원로장 차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동국대 3학년 이소미 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소미라고 합니다. 두 분은 저 전공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이제 전에 말로 하면 뭐 신문방송학과 언론정보학과고요. 요즘 네. 말로 하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네. 학부에 다니고 있습니다. 네. 이소미 씨는? 네, 저는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데요. 딱 오늘 컨텐츠에 맞는 전공을 가진 게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좀 반성을 했어요. 정치외교학과를 다니는 학생인데 네. 박시영 TV를 구독을 안 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반성했습니다. 열심히 해야겠다. 오늘 한 명 늘었어요. 네, 구독, 좋아요 누른다니까. 이렇게 하면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친구도 몇 명 좀 그 같이 좀 구독 좀 하라 주세요. 보조 버튼을 향해서. 근데 두 분 다 혁신학교를 졸업했다면서요? 네, 그렇더라고요. 저는 은비초등학교 서울에서 나왔고요. 여기는 네, 저는 용인의 포곡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용인에? 네. 허벅고. 그렇구나. 우리 동네네. 에버랜드 근처죠. 그쪽이구나. 네, 맞아요. 거기는 이제 최강욱 의원 동네입니다. 여기 나오시는 그분. 예.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봐야 할 텐데, 야, 정말 이 얘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그날 있잖아요. 12월 3일 날 10시 몇 분에 이제 그 대통령의 담화가 있었잖아요. 네네. 계엄 선포하는 날. 그렇죠. 네. 그때 뭐 하고 계셨습니까? 세 분은? 아니 그날 네. 박시영 TV 네. 녹화하는 날이었거든요. 맞아. 녹화하고 갔어. 녹화하고 가서 저녁 한잔 하고 네. 이제 좀 늦게 네. 이 지하에서 차 타고 나가는데 그 동료가 전화가 왔어요. 조금 전에 헤어진 사람이 예. 아니 지금 비상계엄이라는 거예요. 예. 너 정신이냐? 내가 그랬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핸드폰 보니까 그것도 안 믿었어요. 네. 페이크라 그랬어 생각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생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라이브 키. 오 이거 뭐 문제 있다. 근데 왜 이 시간에 이 시점에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가는데 헬기가 뜨더라고요. 아 이거 리얼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대기 가는 과정에. 예. 여기서 도대체 내가 지금 7, 80년대를 살긴 살았는데 다시 그 시대로 무슨 회귀하나? 아주 그냥 복잡한 상황이었고 그때부터 이제 모든 국민들이 혼란에 빠진 거죠. 뭐 누가 주변에서 어디로 피신하시라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여전히 상황 파악이 안 돼가지고 계속 뉴스를 보고 한 12시 1시 정도 되니까 이거 어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던 거예요. 교수님도 아마 계엄이 저도 생각대로 성공을 했다면 네. 교수님도 잡혀갔어요. 2차 내지 3차 체포 네. 대상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뉴스공장 출연하는 사람들 다 잡혀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두 분 다 물망에. 심각했어요. 진짜. 또 공작금까지 받으니까 안 된다. 근데 사실은 지나고 나면은 그냥 우습게 얘기했지만 만약에 그 한 30분 차이로 우리가 역사의 수레바퀴가 그렇게 엉뚱한 데로 굴러갔으면은 지금 맞아요. 우리가 이 방송도 못 하고요. 맞아요. 일상이라는 게 다 깨집니다. 그날 저는 얼마나 웃겼냐면 낮에 이제 이 녹화를 했어요. 저 교육방송 이거 백과사전 녹화를 하고 밤에는 최강신박이라고 최강욱 의원 나오는 코너 네. 같이 했는데 신유진 변호사 그리고 그날 공교롭게 출연 손님이 패널이 최민희 의원이셨어요. 근데 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그 봉지욱 기자라고 뉴스타파 기자하고 만났을 때 그 윤석열한테 역술인이 뭐 이렇게 조언을 한 게 있었는데 그 역술인을 봉지욱 기자가 취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운명에 대해 내가 물어봤냐. 물어봤대. 뉴스공장 끝나고 이제 밖에서 대합실에서 언제 끝난다고 하냐. 내가 물었더니 4월 달에 끝난다는 거야. 윤석열의 운명은 4월이 끝난다. 역술인이. 그래서 그걸 하나 딱 들었지. 방송에 이야기를 했어. 한 8시 몇 분에 밤에.
그랬더니 최민희 의원이 말을 받아서 자기도 동네 교회 오래된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오래 다녔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이 목련꽃이 피면 윤석열은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막 그 방송에서 그럼 4월달에 끝나네. 그래서 썸네일 제목을 뭘로 했냐면 올 목련꽃이 피면 윤석열 깜빵한다 이렇게 이제 썸네일 올렸거든. 9시 몇 분에. 그래요? 근데 1시간 뒤에 그게 터진 거야. 집에 가서.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시원하네. 희한하다. 용한 채널이네요. 예, 용한 채널. 두 분은 뭐 했습니까 그 당시에? 저는 시험 기간이어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카톡방에서 막 뭐가 막 올라와서 봤더니 계엄령 선포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무슨 일이지? 저는 마침 제가 듣고 있는 전공 수업에 이 한국 정치사라는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또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딱 비상계엄령 그 옛 과거의 일들을 배웠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실제로 일어난다고? 꿈인가? 이론과 실습이 딱 맞게. 그래요. 교수님께서 딱 그때 맞춰서 수업하시고 예. 그렇게 많이 놀랐고 그 방송들을 좀 그 계엄령 선포 방송 있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한 그거를 되게 돌려보는데 이게 무슨 저런 어이없는 말들을 하나 하면서 조금 어이없고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그렇게 하고 집에서 그러면 부모님하고 같이 텔레비전 계속 보셨어요? 아니 저는 자취방에서 혼자 있어서 좀 더 뭔가 약간 무서운 게 더 컸습니다. 네. 아니 그 작년에 봤던 혹시 서울에 보면 보셨어요 영화? 네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하고도 연계가 돼서 이게 영화인가 실제인가 그런 혼돈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계엄하면 뭐가 떠올라요? 그냥 기억하면은 그렇게 딱 했을 때 막 흔히 말하는 땡크 막 이런 게 오고 막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무장 군인들 네. 떠오르고 국회로 밀고 들어가던 딱 그 모습이 떠올랐는데 저도 그래서 전쟁 나면 이런 기분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어디서 들었어요 그 소식은? 처음 계엄 선포할 때 그러니까 네. 내가 살면서 이런 걸 보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전쟁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근데 그게 눈앞에 딱 나타나니까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시험 공부 중이었는데 대국민 담화를 하신대요. 그래가지고 막 봐야죠. 보는데 처음에 피 토하는 심정으로 딱 하시길래 뭐 피까지 토하냐면 술 먹고 토나 하지. 뭐 피까지 토하냐. 그러고 이제 봤는데 또 이제 뭐 맨날 하던 얘기 국회 욕 민주당 욕 해가지고 왜 저러시나 하다가 갑자기 비상계엄 선포한다. 고 하길래 야 이거 그때부터 바로 이제 주변에서 막 문의가 와요. 친구들끼리 막 주고받죠. 친구들끼리 막 이거 뭐냐? 제 나이 또래 제가 좀 잘 아니까 막 이제 물어봐서 이거 진짜 큰일 난 것 같다 우리 텔레그램 깔고 이 카톡도 언제 끊길지 모른다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 국회로 저기 들어가고 하는 거 보면서 야 그러니까 계엄이 지금 45년 전에 마지막으로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10살이 되시기도 전에 마지막 계엄령이 있었던 건데 이걸 내가 겪게 되는구나.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국회의원들 다 끌려갈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뭐 어떻게 안 끌려가고 또 잘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래도 다행인데 설마 윤석열이 여기서 멈출까. 근데 뭐 멈춰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두 분은 그렇게 탄핵 봤습니다. 집회는 나가셨어요? 네 시험 기간인데? 나갔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만 시험 공부 주말은 그래도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네. 안 아니, 그 나갈 시험 수 공부하기 위해서 저 집회 나가야죠 실습하러. 그죠 그거 집회 안 정치외교니까. 나가고 안 나가면 친구들하고 같이 나갔어요? 저는 원래 혼자 가려고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엄마께서 전화를 했는데 원래 그 주말에 본가에 가기로 했었는데 7일날이야 네. 그날이. 근데 집회 가야 돼서 못 갈 것 같다 했더니 엄마께서 어머니도 가려고 하셨다 해서 같이 둘이서 갔었어요. 아 멋지다. 멋지다. 네. 네. 두 분이 같이 갔구나. 저도 7일 14일 날 시험 기간이어서 저도 잠깐 갔다가 그다음에 어제 또 헌재 앞으로 갔잖아요. 네, 예. 그때 또 가가지고 함께 했어요? 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그 고등학교가 안국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녀서 예.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제가 거기 다녔었거든요. 네. 그래서 헌재는 뭐 굉장히 익숙한 곳이고 눈 감고도 안국은 제가 다 다니기 때문에 어제 가서 집회 함께 하고 저 또 따로 나와서 헌재 한번 가서 구경 한번 하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번에 그 집회 보면서 교수님 이전 집회하고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달라졌죠. 어떤 느낌이 드시던가요, 교수님은? 그러니까 집회가 사실은 이제 작년에 그 서희초 사건 때문에 여의도에서 뭐 한 그렇죠. 70만이 모인 적 있잖아요. 예, 그때도 예. 한 10번 이상 했죠. 그때도 좀 생소했습니다. 왜냐 너무 질서정연하고 네. 뭐 경찰들이 볼 때 가장 뭐 모범적인 시위 집회라고 했던 그 사건인데
그의 영향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청소도 싹 다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2016년 17년에 박근혜 탄핵할 때 그 네. 집회를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사실은 뭐 연령층도 상당히 그 중장년층 중심이고 남성들이 뭐 상당히 비중이 높았고 네. 촛불이라고 하는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민중가요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나중에도 쭉 얘기하시겠지만은 사실은 젊은 친구들이 너무 많이 왔고 네. 그다음에 너무 즐거워요. 이게 아이돌 가수 공연장인지 아니면은 정말 심각한 정치적인 어떤 시위 현장인지가 구분이 안 되고 그다음에 그 구성 그 층에서도 젊은 여성 참여자들이 제가 보기에는 한 60-70%를 차지했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뭘까? 저도 여전히 질문거리로 남겨놓은 상태인데 우리 사회의 변동과 어떤 그 변화의 중심축이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갔다. 너무너무 기분 좋았어요. 그렇죠. 꼰대들 이제 걱정하지 마라. 젊은 친구들이 정치의식 없고 사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데서 매우 비판적인데 절대 그렇지 않다. 교체가 일어났다. 저들이 나름대로 고민했던 것이 있었고 그것이 분출된 것이고 우리 사회를 좀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 그 자체로는 저는 뭐 이번 시위에 대해서 이거는 내가 그래도 썼지만은 젊은 친구들의 정치 민주 시민 교육의 학습의 장이었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하나씩 이제 풀어가 봐야겠습니다만 정말 어마어마하게 추운 날이었잖아요. 그렇죠.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는 그 추운 날, 그 특히 여의도 하면은 더 춥습니다. 여의도는 원래 건물들이 별로 없어서 막 그 강바람이 바람이 몰아치고 맞아요. 제가 여의도에서 오래 일을 해봤거든. 네, 잘 네, 알거든. 네. 굉장히 추운 날씨에 정말 그리고 그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 차가운 그 아스팔트 위에서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이제 분노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똑같은 심리의 기저에는 간절함이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내 한 명이라도 참여해야 한다. 여기서 흔히 말하는 쪽수라도 채워줘야 한다. 뭐 담벼락에 진짜 소리라도 외치라는 심정으로 국회에 내 목소리라도 전달하고 싶다. 뭐 이런 여러 마음들이 다 모였을 텐데 근데 그걸 굉장히 즐겁게 승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이제 축제. 굉장히 궁금해 할 거예요. 기성 세대들도. 이게 맞아요. 젊은 세대의 그 감정이 뭘까? 그렇죠. 이게 제일 궁금하죠. 여전히 저도 궁금해요. 그거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나눠봐야 할 텐데 개인적으로 딱 갔을 때 집회 12월 7일 날 처음 갔다고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모이셨잖아요. 네.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저는 먼저 가기 전에 인터넷에 2030 여성분들이 응원봉 같은 거 많이 들고 나가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가서 막 케이팝 가요들 부르고. 네. 근데 저는 원래도 이제 콘서트나 페스티벌 같은 거 가는 걸 되게 즐기는 사람인데 예. 딱 갔을 때 되게 즐겁고 밝다. 여기서 같이 집회를 하면은 그렇게 막 굉장히 심각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내 의견과 내 의지를 더 불태울 수 있고 나에게 맞는 사람들과 같이 하면서 좀 더 즐겁고 재밌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과 따뜻한 마음 같은 걸 받았어. 맞아. 저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공연 같은 분위기를 미리 알고 간 거예요? 네네. 아니,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막 서로 다 연락을 하고 뭐 들고 가겠다 막 이런 게 있잖아. 다 세대들끼리. 얘기가 네, 오가지.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만약에 그런 게 없었으면 이 5시간, 6시간씩 이렇게 버티기가 어렵거든. 어렵죠. 비장한 마음만 가지고 막 구호만 외친다고 다 버틸 수가 없거든. 근데 그 세대의 특징을 자연스럽게 그 세대가 하나 되고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동질감이랄까요? 그런 문화가 광장에서 형성이 된 거야. 그래서 저는 굉장히 특징적으로 봤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문화죠. 그러니까 문화라고 봐야 되고 방금 말씀하신 거는 또 연대의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평소에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나이 또래는 인스타를 많이 하니까 인스타 네. 스토리에 보면 정치 얘기가 평소에 거의 잘 안 올라옵니다. 명태균까지만 해도 잘 없어요. 정치 저만 올리고 그런 거는. 근데 계엄이 딱 되니까 얘기 다 올리는 거야 이제. 야, 네. 그건 아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알죠. 정말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전까지는 그냥 뭐 정치인들의 문제, 그냥 뭐 맨날 또 싸우고 이렇게 받아들였을지라도 이제는 정말 이거는 심각하다. 이건 안 돼.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날 때부터 민주공화국에서 태어났고 네. 독재를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거는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를 뭐 좌우에 관계없이
다 받아들이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한마디로 영린을 건드렸다. 윤석열은. 그래서 이렇게 많은 참여가 이끌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그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그 시험 기간이었잖아요. 만약에 네. 시험 기간이 아니었다면 젊은 분들이 더 많이 올 수도 있었나요, 혹시? 그렇죠. 그것도 영향을 좀 미쳤어요, 시험 기간도? 예. 그렇게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네네네. 그래서 저희 왜 하필이면 지금 해서 방학 때 하지 할 거면 우리가 다 같이 나오는데 중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좀 그 시기가 좀 아쉬웠다. 그 어떤 대학에서는 교수님이 기말 미뤄 시험 좀 이렇게 학교도 있더라고요. 없애기도 하고. 예, 참 저도 부러웠습니다. 시험을 지난주에 쳤는데 네.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지금 시험이 중요하냐 이게 그러니까요. 국가가 지금 존망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커뮤니티에 그런 것도 올라와서 그 뭐 이렇게 출결이라고 하잖아요. 네, 출석. 그 출석할 때 오늘 못 간다고 저 집회 때문에 그때 교수님이 그 인정해 주더라고 갔다 오라고. 그러니까 야, 그런 교수님도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난 그 10월 말부터 네. 그 교수들의 시국 성명이 이제 맞아, 나왔잖아요. 올라왔죠. 우리 교수님도 이게- 앞장섰어요. 예, 가톨릭 때. 예, 가톨릭 짱, 때가 짱. 한뭐 대여섯 번 들어갔는데 나중에 쭉 이어지는데 보니까 한 100개 이상의 대학에 약 6천 명 이상의 대학 교수들이 참여했어요. 진짜. 근데 어마어마한. 거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 가톨릭 사제들도 했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는 고등학생들이 약 5만 명 정도의 고등학생들이 야. 했어요. 네. 처음에는 한 500명 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100배가 가까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이 문제의식이 어른들이 몰라서 그렇지 자기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 정치적인 어떤 사건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되겠다. 아니, 현장에 갔더니요. 네. 10대 애들이 많은 거야. 물론 부모 손 잡고 온 친구들도 있지만 끼리끼리 10대 후반의 고등학생들이 많이 보이더라고. 근데 그 데이터가 나왔어요. 네네네. 서울시에서 지하철 있잖아요. 버스랑 특히 이제 맞아요. 지하철인데 생활인구. 그거를 분석을 했더니 20대 여성이 제일 많았고 그다음에 남성은 이제 50대 남성이 제일 많고 10대도 제법 되는 거야. 그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거 봐도 저 고등학생 같은데 이런 분들이 많이 왔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지난 한 달 동안에 시국 성명하면서 각 계층이 다 참여했고 네. 어떤 문제의식을 느꼈고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불을 지른 거죠. 네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맞아요. 거예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뭔가 만들어갈 수 있는 판이 깔렸잖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더 이제 그러니까 집회 문화가 집회 분위기의 변화가 2030을 끌어들인 것도 있지만 2030들이 많아지면서 집회 문화를 또 변화시키고 그럼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또 더 많은 유입을 이끌고 이런 선순환이 좀 이루어지지 맞아요.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때 탄핵 그때는 광화문에서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들이 가족과 함께 오기도 하고 다양한 계층들이 모여서 세상을 이렇게 바꿉시다 막 얘기도 하고 풍자도 하고 막 공연도 하고 소규모로 막 페스티벌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탄핵 집회를 촛불행동 중심으로 오랫동안 해왔지만 좀 엄숙하고 비장감 있는 맞아. 약간 운동권 노래 중심으로 이런 문화였거든. 그리고 50대, 60대, 70대들이 주축이 되는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계엄이 딱 터지면서 국민이 확 바뀌었지. 물론 그 전에 이제 계엄 직전에도 그 민주당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그 시민사회가 네네. 민변이라든가 참여연대가 참여하면서 윤석열 퇴진 집회가 있었죠. 퇴진 집회를 촉구를 했죠. 몇 번 했어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가 됐고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그죠? 그 이재명 대표 재판과 관련해서도 맞아요. 그랬었고 그 분위기가 있다가 계엄이 딱 터지니까 폭발한 거야. 근데 완전히 양상이 달라져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니까 집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거야. 그리고 저는 그 주최 측이 유연하게 대처한 것도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들한테 무대에 설 수 있는 딱 맞아요. 열어준 거거든. 다 잘했어요. 마음대로 해보세요. 그러니까 각자 올라와서 한마디씩 다 하고 막 분위기를 딱 만드니까 와 이게 진짜 그래서 끝내줘. 여기서 느낀 효능감이 꽤 오래 갈 것 같아요. 저는. 와, 오래. 네, 이게 이제 코트 체험으로. 효과야. 그러니까 젊었을 때 맞아, 이게 맞아. 엄청난 네. 충격을 받으면 10년, 20년, 30년이 가도 잘 안 바뀌어요. 이 정치적인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큰 걸 두드러 맞으면 딱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70년 말에 그때만 해도 언론에 일체급이 안 됐어요. 대학 와서 이제 그걸 봤는데 그 충격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전국의 모든 그 연령층에 있는 구성원들이 SNS나 그쵸, 다 알게 생방으로 되죠. 국회에서 무슨 일이 나오고 맞아요.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학습 효과는 그쵸. 정말 앞으로 한 50년은 버틸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 아, 땡큐입니다. 그리고 이게
확실히 그 핸드폰 그 사용이 문화가? 되면서 각자가 자기 찍기도 하고 동영상 주변에 그쵸. 이런 걸 계속 맞아요. 전파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주변 친구들이 다 볼 수가 있잖아, 사실은. 이번에 특징들이 좀 몇 가지가 그 나타났는데 조금 뭐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20대, 30대 여성들 특히 20대 여성이 굉장히 많이 참여했고요. 두 번째는 비장하고 무거운 운동가요보다 K-팝이 막 흘러나오면서 같이 막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이런 흥겨운 문화가 표출이 됐고요. 그 무엇보다 나는 깃발이 너무 재밌었어. 맞아. 재미있는 현수막. 맞아. 이야, 맞아, 뭐 너무나 창의적이야, 진짜. 저런 단체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현수막 재밌는 구호들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촛불 대신 이제 팬클럽 응원봉이 등장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컸고요. 역시 신세대한테 자리를 내줘야 돼. 군세대는 그럼요. 이거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야 이것도 흥미로웠어. 선결제. 선결제. 나 집에 못 가니까 대신 커피 100잔 쏩니다. 김밥 100줄 쏩니다. 야 그리고 화장실도 막 빌딩에서 건물주들이 열어주겠다. 그리고 아까 청소 같은 것도 깔끔하게 하고 200만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단 한 건도 없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나라가. 대단합니다. 이건 눈물이 날 정도. 이건 집회 수출해야 돼. 집회 문화 수출. KGP 수출해야 돼. 수출해. 자, 이거 이랬는데 자, 하나씩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소민 씨한테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데 특히 20대 여성들이 정말 많이 참여했거든요. 이 이유는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20대 여성들이 점점 더 정치에 관심도 많고 정치 의식이 높은 게 가장 큰 영향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20대 여성들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되게 많아요. 또 보시면은 이제 저번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굉장히 남녀 갈라치기 선거 전략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여성들이 좀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지도 않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또 20대 여성들을 배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서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영향이 있고 또 여성들은 약간 주변 사람들이 같은 친구들이 나 여기 간다 하면은 그럼 나도 가야지 하는 그런 성향 또 주도적인 성향이 저는 좀 강하다고 많이 느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해서 20대 여성들이 집회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원 씨는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똑같고 그래서 이 열정과 조직력이 굉장한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제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올해 야구가 처음으로 1000만 관객을 달성을 했어요. 근데 이 제일 큰 원인이 여성 팬들의 대거 유입입니다. 야구 좋아하더라고요. 예, 정말 많이 야구장에 찾아주셔서 야구도 인기를 가지게 돼서 이런 문화가 있지 않나 싶고 또 여성 관련돼서도 우리 사회가 사실 여성한테 굉장히 불리한 사회잖아요. 그리고 뭐 성범죄나 성희롱 대부분 여자들 피해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이런 사회에서 윤석열 정부 굉장히 여성혐오 깃발을 강하게 꽂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억눌려 있는 것들이 있었다가 이번에 그런 것들이 좀 터져 나오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여성혐오를 부추기고 방치한 정부를 향해서 철퇴를 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말 잘하네. 저기 반면에 20대 남성들도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는 20대 여성에 비하면 좀 적었거든요. 그건 또 어떻게 보세요? 요거는 또 제가 뭐 사과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사과할 건 아니고. 최민식 씨도 사과하시더라고요. 기성세대라서. 그래서 저도 근데 이게 뭐 집회 덜 참여했다 뭐 이런 차원의 사과는 아니고 그동안 우리 세대 남성들이 만들어온 그런 문화들이 있잖아요. 뭐 약자 혐오 문화라든가 그런 것들 되게 문제라고 인식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고 그리고 사실 지금 2030 남성들이 굉장히 보수화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황희조 이사님 와서 네. 분석을 말씀해 주셨는데 되게 공감하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헤게모니가 팟캐스트나 이런 쪽에 있었잖아요. 근데 네, 지금 유튜브나 커뮤니티 쪽으로 넘어가면서 거기는 굉장히 대한우파 성향이 강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저절로 이준석을 좋아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뒤통수를 잘 치는 캐릭터가 있다. 그럼 거기다 라도를 붙이고 막 그런 거예요. 전라도 혐오 이런 식으로. 되게 자연스럽게 밈으로 유입이 되고 이런 세대라서 사실 굉장히 보수화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런 집회나 이런 데도 좀 결합을 하기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다고 욕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깨어있는 그래서 분도 많이 계세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이런 걸 좀 뒤집기 위한 노력들이 이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소민 씨는 상대적으로 20대 남성이 20대 여성에 비해서는 좀 참여율이 적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까 차원 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분들이 약간 차별당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거기서
좀 느끼기에 좀 더 치열하고 연대해야 되는 여성들끼리 그런 상황이 좀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상황들 겪고 하면서 좀 더 주도적이게 변했는데 남성분들은 아무래도 그럴 상황이 여성분들보다 적었으니까 조금 더 익숙하지 않고 굉장히 파편화돼 있죠. 네. 그리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으나 이제 남성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제 여성과 남성의 사고방식이 조금 달라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어딘가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부분이 조금 달라서 정확히 저는 남성분들의 생각을 잘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이것도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친구들 같이 온 분들 많이 있잖아요. 대학 친구들이라든가 네. 고등학교 때 같이 했던 이렇게 집회 참여한 분들의 그 이유 있잖아요. 안 가봤는데 나도 가보고 싶어. 막 여러 이유들이 있을 텐데. 그렇죠. 뭐 분노도 있을 거고 친구들이 같이 가니까 재밌겠다 이런 생각도 있을 수도 있죠. 그 자리에 그 역사적 현장에 나도 있었다라는 걸 나중에 뭔가 인증 사진 같은 것도 보여주고도 싶고 그렇잖아요. 개념 있는 행동을 하고 싶잖아요. 사람이라는 거는 투표할 때 인증 사진 찍듯이 어떤 마음으로 참여했을까요? 우리 젊은 세대가? 역사적 순간에 함께 하고 싶다는 그리고 그거를 내가 만들어가고 이끌어가고 싶다 이런 주도적인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컸던 것 같고 우리 세대는 사실 학교 다닐 때부터 좀 우리가 주도적으로 혁신교육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해내고 그러니까 조현종 교육감이 얘기했던 그런 민주시민의 자세를 많이 함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우리를 좀 더 이쪽으로 이끌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수민 씨는? 저는 뭔가 좀 멋있는 나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런 내가 굉장히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령을 선포한 이런 상황에서 역사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다 해서 저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다가 네. 집회 나간 거 찍고 내가 응원 모용 들고 있는 거 찍고 막 그러는데 이런 거 하면서 약간 조금 더 이런 나라를 지키는 나에 대한 모습도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마음도 뿌듯함도 있고. 네, 뿌듯한 거 많이 크고 또 내가 하나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면은 다른 친구들도 나를 보고 막 하면은 또 뿌듯한 게 더 크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그 시험 때문에 참여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마음은 함께하지만 나는 못 가지만 가서 내 목까지 열심히 목소리 좀 내줘 막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주변에? 많죠 그런 얘기도. 네, 그랬어요. 또 시험 때문에 엄청 좀 힘들어하는 친구가 나도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다 하면서 저한테 추운데 따뜻하게 하라고 그렇게 응원해준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남녀의 그 뭐랄까요 뭐 참여율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뭐 또 방식의 차이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남학생들 남자아이들은 주로 온라인 광장에서 많이 논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광장이 오프라인 광장도 있지만은 오프라인에 무슨 50만이 왔다 100만이 왔다 중요해요. 근데 온라인에서도 엄청나게 움직이거든요. 그것도 온라인 광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시위에 참여하지 않다고 해서 남녀 간의 차이가 심하냐라고 할 때 방식에 있어서 남자아이들은 주로 온라인에서 계속 그 유튜브 보고 또 자기들끼리 SNS 주고받고 그런 활동을 여학생들 여자분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말씀 드리고 방식의 싶어요. 차이라고 번호를 봐요. 좀 하자면 그 국회에서 이렇게 강하게 진압하지 않고 이렇게 대충 설렁설렁 해준 것도 다 우리 나이 또래 남자 애들이기 때문에 2030 남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높이 살 법도 하고 그리고 군인들이 군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만약에 막 빡세게 진압했으면은 그렇죠. 안 좋은 그렇죠. 일이 있었을 수도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쨌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세를 이들이 발휘해줬고 이재명 대표도 그래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그렇고 또 제 친구들 후배들 동생들도 다 그날 밤에 깨웠대요. 깨가지고 다 무장하고 대기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진짜 군대 갔다 온 학생들 있잖아요. 20대들은 마음이 또 많이 다를 것 같아. 맞아요. 정말 내가 만약에 현역에 있었으면 군대 제대 안 하고 저 자리에 서 있을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지금 ROTC로 가서 중위하고 있는 친구 있는데 계엄 딱 나자마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계엄군과 시민군으로 만나면 나 편하게 한 번에 보내줘라 이런 얘기 할 정도로 농담 반 진담 반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친구도 얼마나 그때 무섭고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만약에 그날 그 진짜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막 거칠고 우리가 80년대 경험했던 것처럼 최루탄 뭐 여러 가지 어떤 또 뭐 짱돌이 올락날락하고 이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 집회에 여성분들의 참여가 많았을까? 물론 뭐 많을 수도 있는데 거칠어지기 시작하면요. 여성들의 참여도 주저할 수밖에 없어요. 다 주저. 이번에 집회는 지금 우리 저 이소미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공연 문화에 익숙하고 이 아이돌 그룹의 공연에 팬으로 참여하고 이 문화를 그대로 끌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아, 이거는 평화적이고 비폭력이고 우리의 뜻을 함께 규모를 크게 만들어 나가면은 이 불합리한 어떤 결정에 대해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 맞아요. 또 그건 뭐 우리가 또 2017년도에 효능감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신감들이 그렇죠. 참여도를 높이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기 여론조사를 하는 입장에서 네. 보면 20대들 같은 경우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한테 등을 돌린 지는 오래됐습니다. 꽤 됐죠. 평가가 아주 안 좋았거든요. 어떤 점에 대해서 가장 실망스러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저희끼리 만나서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하면은 항상 안 좋은 얘기밖에 없긴 했었어요. 아, 저 사람 또 왜 저러냐. 상식적이지 못하다.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얘기할 때 가장 안 좋게 얘기했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부분은 아무래도 R&D 예산을 깎고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입틀막. 네, 석사생 학생을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되게 가까운 나이대고 네. 저희도 이제 저희는 문과여서 약간 관련이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공대 친구들도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본인이 그렇게 R&D 예산을 깎았으면서 카이스트 졸업식에 그렇게 당당하게 가고 또 그 목소리를 내는 학생을 막는 게 그러네. 과연 이게 상식적인 일인가 네. 네.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한마디로 평가하면 이 반공정과 비상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에 내걸었던 기치와 전혀 반대되는 국정운영을 한 거고 사실 저희 제 주변에는 윤석열 후보에도 정말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대남이기 때문에 윤석열 국민의 후보에도 정말 많아요. 근데 최상병 때 다 돌아섭니다. 최상병 보면서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그때 다 돌아섰고 근데 그 뒤로도 다 똑같잖아요. 이 사람이 도대체 국민들을 한 번도 존중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존중 안 받는데 계속 지지할 이유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다들 떠났다 이렇게. 이번에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 보면서 이제 윤석열 씨 보면서 이제 뜨악한 것도 당연히 있지만 못지않게 또 열이 받은 게 국민의힘 행태를 보면 뚜껑이 열린 거잖아요. 네, 한 맞아요. 뚜껑이 아닌데 여기서 뚜껑은. 자, 그 특히 표결 불참을 하지 않았습니까? 7일 날. 그리고 14일 날도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30명은 이탈하겠지 했는데 12명만 찬성표를 던졌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내란 부역자가 스스로 된 건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뭐 김무성 유승민 꼴 나기 싫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겁쟁이죠. 정말 겁이 많으신 분들인 것 같고 그래서 그다음에 뭐 탄핵하면 범죄자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범죄자를 이게 후보를 내시면 되지. 그러면 자신도 없으면서 무슨 정치를 한다고 그렇게 합니까? 그다음에 뭐 탄핵을 2번 하면 나라가 이거 안 된다 망했어. 그럼 탄핵 당할 짓을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뻔뻔하게 나가는 모습들 보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오마이뉴스에서도 시민 기자로 일하고 있는데 그 김용태 국회의원이 저희 학교 나왔어요. 10학번 제 선배인데 그래가지고 오마이뉴스에 공개적으로 또 편지를 썼습니다. 표결에 참여하시라. 근데 뭐 이분은 부결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실망들을 많이 했고 뭐 무책임의 극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완전한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없는 나라는 있지만 의회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의 그런 일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고작 당론을 지키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생명력을 연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무려 본회의장 표결을 거부한 게 아니라 그냥 본회의장을 이렇게 뚜벅뚜벅 나가는 모습이 이거는 직무유기고 또 이제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뽑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자신들을 뽑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박탈시켜 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의힘 해체 투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예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두 분 얘기 잘해 주셨는데 사실은 국민들의 뜻과 반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헌법을 그렇죠. 지금 그 유린한 사안에 대해서 자기들 정권이 이어질지에
뺏길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략적인 사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 정권 뺏긴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야. 아니 그 트라우마라는 게 말이 되는 트라우마가 아니죠. 우리는 계엄을 통해서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죽고 또 이 계엄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사실은 트라우마 느끼고 있는데 자기들이 정권 뺏기느냐 마느냐 지금 이슈는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면 저 사람들은 도대체 선거철만 되면 엎드려서 절하던 사람들이 이번에 절도 안 했어. 아니 그러니까 선거대제도 안 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뻔뻔하게 아직도 가기로 그냥. 뻔뻔하고 지금 내란 동조하고 있는 구조니까 네. 앞으로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아마 사라지지 않겠냐. 국회의원 선수에도 어긋나는 내용. 위원 정당으로 나중에 또 아마 저 제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경원, 윤상현, 권성동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요. 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래 가사에도 국짐당 해체야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 초등학생들도 따라 네, 재밌어요. 라이브 전에 나왔잖아요. 원래 가사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윤석열 끌어내야 그 다음에 뭐더라? 윤석열 꺼져줘야 메리 크리스마스. 꺼져줘야. 김건희 벌 받아야 메리 크리스마스. 맞아. 이거 저희 현장에 나오니까 K-팝 막 울려 퍼지잖아요. 네. 아는 노래 있었습니까 개인적으로? 아니 그 최근에 내가 윤수일의 아파트가 아니라 로제 아파트를 내가 배웠는데 그거 하나 알고요. 그다음에 뭐 신해철 노래도 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런 것도 나오긴 한데 하여튼 삐딱하게라든지 이런 노래들은 예전에 얼핏 들은 것 같은데 하여튼 가사는 몰라요. 재밌으면 된 거죠, 그래도. 그 다시 만난 세계. 네. 다만세. 그러니까 그게 2016년도에 그러니까 이화여자대학에서 그때 성인 학습자들을 받아들이는 평생학습 대학 단과대학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 대학생들이 막 그 시위를 했거든요. 사실 그게 어디로 튈지 몰랐는데 나중에 정유라 나오고 최순실까지 나온 거예요. 그때 여학생들의 그 목소리를 대변했던 노래. 그게 다시 나오는 거 보고 야 이게 그때 다시 그 노래 정체성 새로운 생명력이 생긴 그것이 순간이 반복된다. 더 확대된다는 느낌이고 최근에 동덕여대에서도 남녀공학 전환하려고 할 때 강하게 저항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인인데 우리 뜻을 물어보지 않고 위에서 그냥 결정한다? 우리 그거 허용 못해 라고 하는 정신이 이번 집회에서도 보면 국민이 주인인데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 여기에 대한 분노가 표출됐다고 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는 지금 민주화 시대에 태어났다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태어날 때부터 누렸던 자유거든요. 공기 그 같은 건데. 자유가 어느 날 억압된다는 것에 대해서 남의 일이 아니구나. 이런 각성이 이번 집회를 이끌었다 생각됩니다. 근데 교수님과 나이가 비슷할 가수 이승환. 네. 그 65년생이거든. 네. 이승환 형님입니다. 제 형님. 야, 그 추운 날 한해 저 응원 금요일 날 나오죠. 공연하는 거 보면서 야. 나이 60이 돼서 펄펄 뛰는데 네. 그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기성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집회라든지 계엄이라든지 이것은 매우 암울한 기억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암울하죠. 근데 그거를 지금 이 젊은 세대들이 너무 밝게 소화해 주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뭐든지 하고 싶은 거예요. 즐기는 자 이길 수 없잖아요. 맞아요. 투쟁이 즐거워요. 아니 윤석열이가 끝까지 싸우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말하잖아요. 우리도 끝까지 싸울 것이다. 누가 이긴가 보자. 그렇죠. 수명도 우리가 더 많이 나왔고. 거의 우리가 이길 수밖에. 술을 너무 좋아하셔서 맞아요. 얼마나 사실지 잘 모르겠어요. 걱정되긴 하죠. 그나저나 그 야광 응원봉이 이번에 엄청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일단 여쭤볼게요. 응원봉이 가지는 의미가 남다르다고 해요. 기성세대는 잘 몰라. 이 팬클럽들이 응원봉을 들고 가는 심리가 있잖아요. 응원봉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는 어디 팬이세요, 그러고? 저는 밴드 팬인데 JYP의 엑스디너리 히어로즈라는 밴드 팬인데 이게 응원봉이 보기면 약간 좀 장난감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가격이 나갑니다. 한 4만 원대. 맞아요. 4, 5만 원대 막 나가더라고요. 이거 그런 비싼 물건인데 그리고 이제 아이돌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학생들한테 솔직히 비싼 물건이잖아요. 5만 원대면은. 근데 이 응원봉을 저희가 가수들의 콘서트, 페스티벌 갈 때 항상 들고 가는 물건이에요. 그만큼 이제 빛나는 결속력의 그런 물건이라고 느껴지는데 또 이제 그
2016년에 네. 여당 의원이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 뭐 그런 얘기 때문에 LED 촛불 막 맞아요. 들고 나오셨잖아요. LED 촛불. 네, 거기에 연장선으로 응원봉이 또 나던 것 같고 네. 이 손에 무언가가 좀 들고 있으면 좀 안정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래서 맞아요. 좀 더 의지가 보이고 좀 덜 무섭고 좀 더 맞아 이렇게 하기도 좋아요. 네, 이렇게 하면 노래 따라 부르기가 너무 맞아요. 좋지 박자 맞춰서 않습니까? 이렇게. 네. 할 수도 있고. 야,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저희도 하나 만드셨다고. 저희도 아니 이게 원래 워낙 주문이 밀려서 네. 한 2, 3주 걸린다는 거예요. 아. 근데 저희 팬들이 요구를 해서 저희 팬이라는 거 후원회원들 네. 말씀하시는 건데. 근데 이게 말씀드리면. 지금 히포 하마 아니에요? 네, 하마죠. 네, 마스코트. 우리 저 이거 크게 잡아주세요. 대표님 이게 딱 이미지인데. 네, 색깔도 변하고. 오 색깔도 변하네요. 네, 이렇게 귀엽습니다.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이제 우리는 이제 싸게 네. 15,000원, 16,500원에 이게 보급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처음 들고 왔거든. 갑자기 빨리 온 거야. 2, 3주 걸린 줄 알았더니 4, 5일 만에 된 거야. 그래서 집회 현장에 갖고 나갔어. 그러니까 이 만들어주는 제조업체가 개념이 있는 분들이야. 이거 빨리 내보내야 한다. 급한 거다, 이거. 급한 거다. 아, 속성을 해주셔갖고 들고 나갔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는데 확실히 그 소속감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 팬들 그러니까 이 아이돌과 팬의 입장에서 동질감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일체감 같은 거 그런 게 있죠. 이게 굉장히 소중한 물건인 거야. 이게 그 청년 세대에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 색깔이 또 다 다양하잖아요. 각 네. 그룹별로 네. 이렇게 있으니까 굉장히 민주주의 색이다 이게. 다양한 색깔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예. 이재명 대표님이 좋은 말 하시던데 예전에는 촛불 집회라 그랬잖아요. 네. 뭐 아까 이게 촛불은 뭐 바람 불면 꺼진다고. 네. 근데 이번에 집회는 그 명명하기를 빛의 혁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빛의 혁명. 어? 멋있잖아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미래를 어둠을 밝혀줄 수 있는 빛이고 그렇죠. 사실 혁명적인 사건이잖아요. 네. 네. 외국에서 외신들 보면은 아주 그냥 놀랐죠. 난리입니다 난리. 그러니까 그거 나는 그 저변에는 그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론조사도 나오고 뭐 탄핵에 대한 여론조사 나오잖아. 윤석열 잘못됐다. 계엄에 이 한 거가 이런 게 다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미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겼다. 라는 게 깔려 있는 것 같아. 만약에 그렇죠. 여론이 만약에 팽팽하다. 국민들 여론이 찬반이 막 계엄에 대해서 이러면 이 문화가 꽃을 못 필 수도 있거든. 아, 맞아요. 근데 압도적으로 국민들의 그 뭐랄까요 그 여론이 하나로 모아졌기 있으니까.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거야. 우리가 그렇죠. 정당하고 정의로운 거고 국민의 뜻을 우리가 대신해서 대리 표출하는 맞아요. 그런 현장이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렇죠. 뭐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이런 노래 가사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라는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도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쪽 뭐 11%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한줌단이라고 부르는데 한 줌밖에 없다. 저기 이제 한 줌단? 네, 한줌단이라고 부릅니다. 네. 무슨 단처럼 해가지고 말도 잘 만들어. 저기 한 줌밖에 안 된다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이 좀 더 자신감을 불러주지 않았나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 님을 위한 행진곡도 이제 아침 이슬 막 이런 노래들 맞아요. 잘 몰랐잖아요. 청년 세대들이. 전 되게 좋아했습니다. 전 바위처럼도 좋아합니다. 여기 좀 특이한 케이스. 근데 친구들도 많이 배웠어 이번에 아침 이슬이나 뭐 님을 위한 행진곡도.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플레이리스트 해서 네. 뭔가 그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집회 가기 전에 예. 그냥 들어보고 예. 노래 좋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따라 부기는 쉽죠. 님을 위한 행진곡 이런 노래가. 네. 이게 맞아요. 쉽잖아요, 사실. 쉽죠 우리. 쉽죠. 예. 리듬은 쉽죠. 네. 아 근데 써서 K-팝은 이렇게. 배우기 어려워요. 가사 너무 길어. 너무 어려워. 이건 원래 단조라고 하나? 그 4분의 4박자잖아. 민중가요는 되게, 그럼. 되게 이렇게 무르치면서 하죠. 그것도 자, 그러니까 아까 저 얘기한 것 중에 제가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80년대는 그 사람들의 그 정보력이나 이런 게 다 차이 날 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차이도 많이 나고 해서 네. 학생 운동하러 나가면은요 부모님들이 다 뜯어 말려요. 그렇죠. 위험했죠. 그러니까 집 안에서도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이거 너 위험하니까 안 된다. 그리고 뭐가 잘못됐느냐 잘 됐는가의 판단이 개인마다 또는 그룹마다 다 달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뭐 거의 8, 90%가 이 문제 있다. 그렇죠. 정의는 우리 편이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가정 안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소통이 돼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벌써 그 자체로 우리 이긴 거예요. 맞아요. 아, 그래서 참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 네. 그러면 아직까지도 윤석열이나 국민의힘 마음을 두고 있었던 친구들이 이번
계엄 사태를 보면서 돌아선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이재명은 안 된다는 친구들 많이 있거든요. 많이 네. 있는데 그래도 계엄을 지지한다거나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주변에서는. 네.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인식이 좀 바뀌었나요? 투표 아까 그 국회 본회의장 안 들어가고 막 그렇게 걸어 나가는 걸 보면서 그래도 뭐라고 여전히 민주당에 대한 비토가 심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국민의힘의 그런 모습을 마찬가지로 옹호하지는 전혀. 그래서 이 친구들 뭐 투표를 안 하면 안 했지 국민의힘 또 뽑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분들 있어요 주변에? 근데 주변에도 국민의힘 원래 지지했던 그런 친구들이 있고 그 친구들은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해서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차원 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을 안 뽑으면 안 뽑았지 국힘당을 뽑진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그렇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진짜 이거 잘 생각해야 하는데 네, 판단 잘하셔야 진짜 돼요. 반성도 안 하잖아. 사과도 안 하고 맞아요. 계속 지금 그 헌재에서 이루어지는 거 어떻게 하면 방해하고 못하게 그렇죠. 할까 시간 끌까 이런 궁리만 하고 있잖아. 그 여기가 살아난 것도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저는 찬성해서 살아났다고 보거든요. 이거 네. 끝까지 막았으면 못 살아났을 그렇죠. 텐데. 그렇죠. 근데 그 메시지를 오독하고 지금 이렇게 하시고 계시니까 참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깃발 얘기해 봅시다. 깃발 그 하면 좀 그 사진들 좀 올려주세요. 형형색색 깃발. 야, 나 저거 진짜 네. 무적의 맞아요. 오빠들. 그다음에 맞아. 그것도 재밌어. 그냥 고양이 자랑하려고 깃발 만든 사람. 동물 깃발도 상당히 많았고 네. 뭐라고 하더라? 범야옹 연대. 예? 그다음에 뭐 집에 누워 있고 누워 싶어. 있기 연합. 뭐 맞아. 나 그거 특이했어. 전국 휴학생 연합회. 네. 전국 휴학생 연합회가 어디 있어요? 복학전에 탄핵하라 뭐 이런 구호도 막 외치고. 야,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모이는 이게 것도. 그 예전에는 뭐 민노총이나 뭐 한노총이나 또는 뭐 각종 단체나 이런 데서 깃발 들고 나와서 집회하잖아요. 예. 그래 우리도 깃발 하나 들자 하면서 못할 거 뭐 있냐. 재미있게 그래가지고. 들기 시작한 거예요. 참 이게 새로운 어떤 문화처럼 되어 있고 예. 뭐 그럴 때 휴대폰 안 보기 운동본부 이런 거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걸 그냥 재미로 만드는 거예요. 뭐든지 재밌어야 또 이게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예, 예. 큰 공을 세운 것 같습니다. 가장 개인적으로 뭐 재밌게 봤던 현수막 있어요 깃발? 저는 이제 내향인입니다라는 깃발이었는데 이게 그냥 내향인입니다 써져 있는 게 아니라 내향인은 크게 써 있지만 괄호가 쳐져 있고 입니다는 아래 우측 하단에 쬐끄맣게 대항이는 뭡니까? 내향인은 이제 MBTI 아시죠? 네. MBTI I로 약간 I. 소극적이고 소극적. 내성적이고 한 사람들을 내향인이라고 통칭해서 부르는데 저도 내향인이거든요.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 저도 해봤는데 아이로 나와서 근데 동의를 안 하더라고 주변 사람. 아이라고요? 예. 저도 아이 얼마? 이런 식으로. 세 명 다 아이네요. 저도 아이였는데 이로 나오더라고요. 성격은 바뀝니다. 예, 많이 그러니까 바뀌. 이번 이 집회나 시위가 이 잠자고 있던 왜냐하면 지난 우리가 2020년부터 코로나로 학교도 문을 닫고 전부 다 개인화되고 고립화되고 그냥 마스크 쓰고 이어폰 끼고 살았던 세대잖아요. 네. 그들에게 외부와의 관계,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같이 걱정하고 협업하고 즐기고 맞아요. 이런 어떤 통로를 만들어준 거예요. 윤석열 땡큐. 하나 됐어. 너무 좋아. 온국민이 하나 되는 장을 일장일단이 있다. 세대 통합. 예, 맞아요. 저는 그 제가 야구를 좋아하니까 네. 그 롯데 팬들하고 하나 팬들이 가지고 왔더라고요. 네. 이 두 팀이 제일 고통 많이 받는 팀들인데 그래서 날 힘들게 하는 건 이글스로도 충분하다. 이런 깃발 하나 있었고 하나 팬들 잘 안 됐거든요. 저는 네. 두산 팬인데 하나가 마지막 우승이 99년이기 때문에 제 친구들 하나 팬은 한 번도 우승을 못 봤어요. 그 다음에 또 계엄령은 봤지만 롯데 우승 못 본 사람들 이런 깃발도 있습니다. 롯데 마지막 우승이 92년이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보다 더 심각하죠 사실. 그래서 이런 깃발도 있더라. 저는 기아 팬인데 좋고 좋겠네요. 기아 타이거즈 그거 누가 좀 하나게 만들었고 네네네. 들고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아는 체 했지. 우승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이번에 진짜 그 음식 그 뭐 선결제. 김밥, 뭐 네, 선결제에서 맞아요. 커피 뭐 이런 거 엄청 많았고 또 맞아요. 화장실 아까 무료로 막 개방해 주는 분들 아이유나 연예인들도 같이 네, 같이 했죠. 아이유 씨 네. 진짜. 윤석열 제줬어. 제가 원래는 아이유 거를 처음엔 들고 갔다가 그다음 두 번째 이걸로 바꿨는데 아무도 안 믿지 아이유 이라는 거를. 아니 우리 가족 중에 그게 갖고 있어서 대신 들고 왔지. 제가 아이유 팬 아이유의 리메이크 곡은 많이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담다디 이런 거. 네. 너무 노래가 좋아서 맞아요. 리메이크 좋습니다. 곡 네. 너무 좋아서. 잘했어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문화적 충격을 언제 받았냐면 89년 90년에 이제 그때 이제 학생운동 막 군부 독재 시절이니까 노태우 뭐 전두환 말미 노태우 때 초기 그때 광주로 시위하러 갔네 전대회 때. 근데 주먹밥 같은 거. 진짜 광주 가서 시위하는데 주먹밥을 싸갖고 음료수랑 나눠주죠. 자전거 타고 막 와. 뒤에 주먹밥하고 야 먹고 싸워야지. 주먹밥 막 주고. 야 그리고 도망가다 보면 숨겨주고 빨리 와 빨리 와 우리 집으로 와. 그런 걸 딱 보면서 야 여기가 대동세상이구나. 그렇죠, 정말. 그렇죠. 그때 진짜 충격을 받았거든요. 서울에서 못 느꼈던. 물론 이제 서울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 때 그렇게 했어요. 막 위에서 막 휴지도 내려주고 빵 같은 것도 던져주고 많이 참여했는데 광주에서는 더 특별했거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났는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사실은 박시영 TV에도 후원 회원들이 있는데 중국에서 사업한다고 못 온다는 거야. 커피 뭐 100잔 이렇게 결제를 해놨다고 여기서 먹으라는 거야. 근데 다들 사람들 인파가 많으니까 갈 생각을 못 해. 아무도 한 명도 안 갔을 거야. 다른 분들이 누군가는 먹었죠. 섬겼죠 어쨌든. 야 새로운 문화예요. 새로운 문화예요 정말. 이번에 뭐 보니까 그 우원식 국회의장님도 국회 그 직원들하고 기자들 고생했다고 쏘셨더라고요. 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떤 자기가 직접 못 가더라도 미안해할 필요 없이 그런 활동을 통해서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맞아요. 표현이니까 새로운 문화로 정착될 것 같아요. 그 뭐 가게들 중에서도 사장님들이 뭐라고 하더라? 음식값 확 낮춘다든가. 오늘은 공짜 그러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대단한 뭐 거예요. 골목 경제가 좀 살아나야 그것도 되는데 살아나야 돼. 정말 경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송년회 미뤘던 송년회도 빨리빨리 하라고 하잖아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이번 금요일 날 없었던 거 하나 만들었어요. 저도 없었던 거 만들었어요. 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최강 후원이 무슨 소리야 해야지 그래서 맞아요. 어쩔 수 없이 하면서. 해야 된다. 자 그렇고 외국에서는 야 이거 진짜 외국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국격이 땅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그렇죠. 국민들이 끌어올렸죠. 멱살 잡고 이렇게. 야 그런 어떤 그리고 지도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졌더라고. 화장실 뭐 선결제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 지도도 막 웹 그 상에서 지도가 막 구현인데 밥 먹고 탄핵 촛불 들어요. 그거 한번 올려주실래? 저런 식으로. 야 선결제 지도 대단합니다. 아니 제가 저날 저 뒤에 이제 마치고 치킨집을 갔는데 밥을 안 먹어가지고 치킨이라도 먹고 배를 좀 쏘기려고 치킨이 떨어졌다는 것이 내가 막 화를 막 냈어요. 아니 여기에 하루에 지금 몇만 명이 몇십만 명 왔는데 치킨 몇 마리 준비했으면 그러니까 50마리 준비했을 때 아유 그러면 안 되죠. 한 500마리를 준비했어야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의도 상권은 매우 살아났고 좋았는데 전국의 모든 가게가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뭐 사실 연말에 말이죠. 이 계엄도 있지만 워낙 윤석열 정권이 경제를 망쳐놔서 주식이 너무 떨어지고 주식도 떨었고요. 실질 소득이 다 줄었어요. 그렇죠. 사실 물가는 수출도 오르고 어려워지고. 다들 힘듭니다. 자 이 얘기도 한번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분노 코드. 청년들의 분노 코드가 뭘까요? 저는 약간 기반당하는 느낌을 좀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계엄령도 그렇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나가고 그랬던 것이 좀 약간 국민들을 기만하고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 같아서 청년들은 태어날 때부터 민주주의 시대에 살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내가 살던 이런 국가의 민주주의가 무시당하는 그런 그런 사태가 이제 굉장히 분노하는 코드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 상식 바뀌었다는 거 이게 제일 큰 코드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회 무장군인들을 투입시킨다는 거, 그다음 그 포고령 그 무시무시하잖아요. 막 처단해 버린다 그러고 그런 것도 보면서 야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네. 의대생들 다 열받았을 것 같아. 전공이라고. 네, 진짜로.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처벌보다 더 위에가 처단이야. 이거는 그다음에 그냥 죽이겠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트위터브 중독이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다들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민주화의 그 경험을 쭉 해오면서 그 전에는 처형하고 처단하고 많이 했어요. 많이 당했고 이유도 모르고 그 권력의 힘을 느꼈는데 지금 세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선진국이었고 그쵸. 태어날 때부터 민주공화국의 원래 모습을 경험했고 지금 두 분의 경우에는
혁신학교를 통해서 자기 목소리, 자기 주장, 자기 주인됨에 대해서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 비상경험? 그렇죠. 그리고 이 정권 들어와서 정말 국민들의 그 이체양명주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몰상식 일어났고 몰상식을 넘어서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이런 상황에서 술주전뱅이가 그 위에 꼭대기에 앉아 있다. 못 참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부정선거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 주변에 보수 애들도 부정선거 아무도 안 믿거든요. 아니 갖다가 부정선거로 그러면 자기가 그러니까 거 아니야? 지는 어떻게 두 많이 될 건데 0.7% 차이로 됐다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 바뀌. 아니 나는 진짜 의대생들하고 저기 전공의들 레지던트 이런 분들이 한번 집회를 한번 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몇천 명 모여갖고 아니 진짜로 그 일반 시민도 아무 관계가 없는 내 주변에 뭐 의대생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도 충격이었거든. 맞아요. 그래서 당사자들은 엄청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 저기 김어준 암살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어디서 진짜 이 죽여놓고 실종됐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 지금 같은 맞아요. 저 정권의 미치광이 정권의 흐름을 보면 광기가 보통이 우리가 아니야. 예상하던 그 이상의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그 지금 대학 진학률이 약 75% 높을 때는 80%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동일 연령대의 약 70% 이상이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대학 이상을. 그 말은 세계에서 지금 그 대학 진학률이 최고로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뭐 유럽이나 이런 데는 30% 40%밖에 안 되고 북미에도 50% 전후 왔다 갔다 하는데 국민 대부분이 지금 이제는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다. 우리가 뭐 교육열 가지고 뭐 대학 입학 경쟁 사교육 사실은 부정적인 요소를 많이 생각했는데 우리 이 교육열의 강점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자아실현하고 배우고 학력을 갖추면서 도덕성을 키우고 정의를 배우고 민주 시민 의식을 갖추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바른 취지죠. 이런 나라가 없다는 것은 우리 교육의 힘이 컸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수님 저도 그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교수님 이제 시국선언 참여했잖아요. 네. 그 핵심적으로 또 활동도 하셨고. 근데 카톨릭대 그 학생들 중에서 제자들 중에서 교수님 왜 시국선언 왜 하셨어요라고 물은 학생들도 혹시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의 그 반응을 처음에는 이제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이제 그 발표하고 지난 7일 날 전후로 해서 마치고 그 다음 주 수업 들어가니까 한 몇 명이 질문을 해요. 교수님 무사하시네요부터. 그래서 내가 시국 성명에 대한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우리 학교 학생들하고 몇 명 얘기해 보니까 왜 학생들은 옛날에는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주도했고 교수님들이 뜯어 말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교수님들이 먼저 앞에 서고. 나서고 학생들이 조금 뒤에 따라오는 모양새인데 근데 학생회 안에서도 서로 찬반이 많아요. 지금 맞아요. 그런 구도에서. 네. 근데 이제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게 생기면서 그 반대 논리들이 훅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학생회에서도 발표하기 시작하고 그렇죠. 지난 17일하고 14일 날 집회에 각 대학 학생들 학생회 그렇죠. 깃발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통해서 의식이 바뀌기도 하고 의식이 바뀌면 또 행동도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 잠자고 있는 의식들을 많이 깨워줬다 그렇게 생각되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두 분께. 이번 탄핵 집회 그리고 계엄 사태로 인해서 젊은 세대들의 어떤 정치에 대한 관심, 생각 이런 부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앞으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치적인 관심도도 높아졌지만 직접 참여를 하면서 몸으로 느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지 이런 정치적인 이슈나 사회적인 이슈들을 더 습득할 수 있고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원래 좀 관심이 있던 친구들한테 배우고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민주주의를 지켜냈으니까 좀 더 내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잘 발현이 된 순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앞으로 삶에서 이번 계기가 매우 중요하게 그 기억되겠죠? 그렇죠. 민주시민으로서의 그 역량을 다들 스스로도 확인했고 이 공동체의 역량을 확인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이제 저기 판단이 남아 있는데 네. 뭐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 주심 재판관이 선정이 됐잖아요. 예, 정영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걱정이 되긴 하지만 뭐 그 부분 그 주심 하는 게 랜덤이라고 해서 막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막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이제 국민들이 계속 여론을 밀어붙이면은 이제 헌법 헌재에서도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이고 잘 인용하지 않을까. 사실 이게 정답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설마 그분도 법조인인데 정답을 피해가진 않으리라고 보고 사실 아니 윤석열도 서울대 법대 나온 인간이야. 그렇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지금 그 판사가 많이 비껴놨어. 예, 근데 이번엔만큼은 좀 제대로 하시기를 바라는 바고 그래도 본인도 좀 이름을 남기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럼요. 좀 긍정적인 역사의 박제된. 쪽으로 또 이렇게 보는 눈도 있고 할 텐데 그리고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우리가 걱정 많이 했잖아요. 그때 네. 굉장히 불리해서 구도가. 근데 그때 막 심지어 안 될 것 같다 이런 분석들도 있었는데 8대 0으로 그냥 돼버렸기 때문에 헌재 양심으로 한번 믿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의 저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합니다. 예. 정말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는 우리 젊은이들의 눈동자를 보라고 정말 바람직한 그 행동과 의식들을 좀 갖추고 있어서 걱정 없습니다. 끝으로 우리 저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한다면은 이 정당이 추구해야 하는 바가 과연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국민들이 추운 날에 밖에 나가서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거를 꼭 기억하고 외면하지 말고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이제 사익에 좀 치우쳐져 있는 경향이 많잖아요. 사익에 눈을 떼고 이제 돈도 많이 받으시니까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국회에서 힘써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싶습니다. 야당 나눠서 이제 말씀드리면 여당 의원님들이 이제 그 내란 동조하신 분들은 댁에 들어가서 쉬시면 편하게 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대들의 순간은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야당 뭐 이번 아주 잘했죠. 바로 목숨 걸고 국회 들어가서 개헌 막고 했는데 사실 이제부터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제로 그 군투세 폐지했잖아요. 저는 이거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자 감세. 근데 여기까지는 그 동의는 제가 안 하지만 뭐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대선 치르려면은 우클릭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어제 그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들었던 게 예산 남는다고 막 해외여행 가고 그러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제가 하셨잖아요. 당부했죠. 예. 이런 게 필요하다. 왜냐면은 이 상식에서 여기도 벗어나는 순간 국민 버림 다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얻어낸 이 도덕적 우위, 지금 민주당이 도덕적 우위를 얻었잖아요. 이거를 앞으로 잘 지켜가야 된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뭐 진보는 왜 항상 선해야 되냐 이런 얘기도 나와서 저 그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진보기 때문에 당연히 선해야 되고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이 도덕적 우위를 잃고 이긴 선거가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지켜가면서 잘 나갔으면 좋겠고 또 청년층은 그 나팔세라고 혹시 아시나요? 나라를 팔아먹어도 새누리당이라고 그 어르신들이 옛날에 그런 인터뷰 하신 분이 계세요. 대구에서 난 나라를 팔아먹어도 새누리당 찍겠다 하신 분인데 청년들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잘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의 저런 그 밝은 정치적인 어떤 의식 자체가 사실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또 우리 사회에서 준비해왔던 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민주 시민 교육 중요할 뿐만 아니라 계속 학교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간접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국민들의 뜻과 그 대의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사이의 어떤 간극이 항상 충돌하고 갈등하게 되는데 앞으로 우리 사회는 좀 더 직접 민주주의에 가까운 쪽으로 가도록 하는 그런 요구들이 더 크게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든 지금 현재는 이 대의 정치이니까 국민들의 뜻을 주권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봉사하는 그런 자세로 정치에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굉장히 뜻깊은 시간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의원봉 세대, 이 탄핵의 주역인 2030 의원봉 세대의 특징을 좀 짚어봤는데요. 이 방송을 우리 젊은 세대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널리 홍보를 좀 해주시고 또 쇼츠 많이 만들어 주시면 요즘 다 쇼츠로 보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도 박시영 TV 볼만합니다. 네, 재밌습니다. 네, 정치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 현상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박시영 TV 구독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구원이다 박시영TV.com